네. 저는 현재 텍사스 A&M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학주라고 합니다. 네,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할 발표 주제는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을 사용해서 브레인의 두 영역 사이의 커넥티비티에 관한 연구인데요. 네, 일단 제 주 관심사가 이제 브레인 플라스티시티인데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신경 가소성 이 신경 가소성은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부피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이게 뭐 신경 가소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뭐 행동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브레인상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도 이제 신경 가소성 그리고 이런 뭐 시냅스 수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냅틱 레벨에서의 또 변화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신경 가소성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쪽입니다. 어, 일단 이 LTP와 LTD라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장기 학습 강화나 뭐 약화 이런 말인데 주로 이제 학습이나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보통 학습이나 메모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런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도 이런 LTP와 LTD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이제 가소성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자세한 뭐 메커니즘에 관한 그림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글루타메이트와 뭐 이런 수용체들의 이제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중에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에는 다양한 또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뭐 경두계 직류 자극이라는 TDCS라고 부르는 그런 테크닉도 있고, 이제 제가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두계 자기 자극 TMS라고 부르는 테크닉, 그리고 뭐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한 그런 뭐 자극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는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 TMS에 관해서 이제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그림들이 주로 이제 참가자나 뭐 환자들이 왔을 때 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모니터 한쪽에서는 뭐 EMG나 뭐 필요할 때는 EEG 같은 시그널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니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경두계 자기자극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이 마그네틱 코일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그러면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하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와류 그런 전류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뉴런들을 자극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두계 직류 자극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좀 임피던스 값이라든지 뭐 그런 값들에 의해서 이제 좀 자극의 세기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자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두계 직류 자극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막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참가자의 동의를 받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TMS 코일, 이게 마그네틱 코일이고 이 주위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고 이 밑으로 이제 에디 커런트가 발생되면서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핸드 머슬인데요. 핸드 머슬 중에서도 이제 FDI라는 머슬,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 점극이 붙어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 머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주로 우리 뇌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이제 핸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우리 신체 다른 부위보다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는 핸드 영역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로 내비게이션 트래커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랩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참가자들한테 스위밍 캡을 씌워놓고 일정한 곳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막 스위밍 캡에다가 보드마커로 마킹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뭐 일정한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균일하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커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위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이 코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참가자의 머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3D 좌표계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손 부분을 보시면 자극을 주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레프트 헤미스피어와 라이트 핸드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방금 보신 것은 이제 그냥 싱글 펄스 TMS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탁, 탁,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한 번씩 자극을 줬을 때는 이제 아까 그 FDI 머슬에 부착한 전극에서 이제 모토 이보크 포텐셜이라는 이런 값이 기록이 되는데, 저희는 이 픽투픽 MEP 값을 이제 측정해서 이제 피지올러지 데이터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바 같은 게 이제 TMS 아티팩트고요. TMS가 유발된 후에 MEP가 이렇게 뭐 23나 24 밀리세컨드 later 뒤에 이렇게 MEP가 유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기술은 TMS인데 이제 코일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일 한쪽에는 이제 SMA 쪽에 위치를 하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리 SMA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싱글 펄스 TMS와 같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또 다른 TMS 코일을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SMA 쪽에 자극을 7ms 일찍 자극을 먼저 주고요. 이렇게 먼저 자극을 주는 걸 이제 컨디션드 스티뮬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자극을 주는 거를 이제 뭐 테스팅 스티뮬러스, 뭐 언컨디션드 스티뮬러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가 두 개가 보이는데 앞에 게 컨디션드고 두 번째 게 이제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컨디션하고 7ms 뒤에 테스팅 자극을 주고 그러면은 똑같이 MEP가 유발되는데 이 경우는 싱글 펄스에 비해서 조금 더 큰 MEP 값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영역 간의 이제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뭐 네트워크를 확인한다고 하면 fMRI 같은 기술을 쓰는데 뭐 물론 엄청 좋지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논문을 내려고 준비 중인 데이터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그냥 싱글 펄스 TMS를 주었을 때의 MEP 값이 이 정도라면 이제 두 개의 코일을 이용해서 자극을 줬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값의 MEP 값이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LTP like plasticity가 뭐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런 레이시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이 값보다 약 한 20% 정도 높은 값인데, 그래서 뒤에 보실 데이터에서 보면 1.2에 관련된 값들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도 역시 이제 TMS로 활용한 기술인데요. 이것은 코일을 하나만 쓰는 TMS인데 이제 대신 이제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하게 지금 현재도 이제 클리니컬 필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 이제 1Hz랑 10Hz RTMS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이제 디프레션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뭐 디프레션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긴 한데 이제 FDA 승인받은 쪽은 이제 디프레션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최신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그래도 나온 지가 좀 됐지만 20년 넘었지만 세이라 벌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TMS를 주는 기술인데요. 이제 왜 세이라 벌스트를 쓰냐면 이제 뉴로널 액티비티의 그런 리듬을 약간 미믹하기 위해서 그 값이 이제 세이라 벌스트와 관련된 이제 값이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 해서 요즘은 이 기술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시 클리니컬 필드에서도 세이라 벌스트를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Continuous Seiera Burst가 있고 Intermittent Seiera Burst가 있는데 Continuous는 CTBS라 부르고 Intermittent Seiera Burst는 ITBS라 부릅니다. 이제 CT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Hz RTMS와 같이 이제 LTD-like plasticity를 관찰할 수 있고 ITBS 같은 경우는 LTP-like plasticity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런 펄스들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요. CTBS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40초간 자극을 주는 건데 연속해서 계속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ITBS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자극을 주는데요. 8초간의 브레이크가 있고 2초 동안 또 자극을 주고 이렇게 총 10초간의 사이클을 20번 반복하게 돼서 이제 총 200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모터 시퀀스 러닝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모터 시퀀스 태스크는 저희 일상에서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피아노를 치는 것 이런 것도 다 시퀀스가 있는 모터 태스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마샬 아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일련의 시퀀스를 통해서 뭐 수련자가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댄싱 같은 경우에도 특정 시퀀스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터 시퀀스 태스크인데 이제 실험실 세팅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에 있는 4개의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뜨는 이제 검은색 점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지금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특정한 시퀀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점, 두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 참가자는 좀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라서 제가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제 두 개의 코일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재는 기술로 이제 SMA, pre-SMA와 M1의 네트워크를 측정하고 이제 그냥 M1만 측정했을 때 값을 나눠서 이렇게 레이시오 값을 저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베이스라인 값이 보시면 약 1.2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 정도 그 두 개의 코일에서 동시에 자극을 줬을 때 값이 더 높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근데 모터 시퀀스 태스크를 할 때 어, implicit sequence task가 있고 explicit sequence task가 있는데 implicit task 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에게는 저희가 이것은 그냥 리액션 타임 태스크다. 검은 점이 있는 곳에 버튼을 최대한 빨리 눌러라.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줬고, 익스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백히 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시퀀스가 있고, 미리 너가 그 시퀀스를 암기한 후에 태스크를 실행해라. 이렇게 완전 동일한 태스크인데, 인스트럭션만 다르게 해주고, 이제 저희가 그 페어 펄스 TMS로 네트워크를 측정했습니다. 랜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시퀀스가 없이 정말 랜덤하게 검은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오직 익스플리시 태스크에서만 이제 그 레이시오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 프리 SMA란 영역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그 모터 시퀀스를 수행할 때 학습 초기에 이제 많이 주로 사용되는데 SMA 프로퍼 같은 경우에는 익스큐션이나 이제 학습 후기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반면 이제 pre-SMA는 학습 초기에 이제 청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시퀀스들이 청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는 계속 엄청 빨리 타이핑을 해서 표시가 안 나는데 보통 참가자들이 타이핑을 할 때 3, 2, 4, 1 타이핑을 먼저 하고 약간의 브레이크가 있은 뒤에 2, 1, 4, 3 브레이크 1, 3, 4, 2 이런 식으로 이 12개의 넘버들을 세 덩어리로 청크로 나눠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프리 SMA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시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효과로는 이제 이 오른쪽은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의 이 파란색 부분의 개별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직 explicit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ITBS, 아까 또 설명드린 기술인데, 그 LTP-like plasticity를 유발하게 되는 그 ITBS란 기술을 똑같이 프리-SMA에다가 준 후에 그 네트워크를 측정하였는데요. 그때도 이제 정말 학습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레이시오가 줄어든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